오늘은 14번 기출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설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항상 지문 끝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김원일의 작품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중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검정고시에서 이 작품이 나온 경우를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지문 때문에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검정고시는요. 합격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어렵게 내는 문제라면, 이렇게 생소한 지문이라면 결코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16번의 문제도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14번하고 동일한 거예요. 줄거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15번 같은 문제에는 A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장르가 뭐예요? 소설이죠. 그러면 소설에서 설명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묘사가 제일 많다라는 것은 익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14번, 15번, 16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한 문제입니다. 다만 지문을 처음 보는 지문일 가능성이 수험생들 분 중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는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이 곧 4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정리 단계에 들어가실 텐데요. 시중교재 모의고사로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 오히려 기출문제 또는 그동안에 배웠던 거를 정리하시는 거, 개념 정리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4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8월에 또 시험을 보는 경우 보거든요. 그때 이제 고졸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당연히 8월에 시험을 안 보시고 뭐 수능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공부를 마무리 지으실 텐데요. 시간이 촉박할 때에는 오히려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분석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실 거예요. 시중교재가요, 여러분들 작가가 이름을 내세우지, 지은이가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한은 시중교재 그 강사분들이 강의하면서 강의를 교재 만드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 한 그렇게 막 거기 정성 들여서 만들지 않아요. 대부분 짜깁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보통은 그런 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출판사가 아주 신경 써서 만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학원에서 만드는 교재는 그냥 거기 뭐죠? 예전에 있었던 문제 또는 중고등 학교에 중고등 출판사 문제를 조금 짧게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검정고시에 안 맞는 경우가 좀 간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볼까요? 자, 14번부터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부친대십니다. 중이가 나를 소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나는 누구일까요? 김병국 부친이 되겠네요. 그리고 덧붙여 내가 예편된 대위 출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상해 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 지금 군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나라는 사람은 상해 용사 출신이네요.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구라고 합니다. 앉으시지요. 윤소령이 나를 해용 책상으로 안내해서 간이철제 의제에 권했대요. 지금 나하고 윤소령이 나왔네요. 그는 호인다운 인상에 목소리가 시원시원했대요.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윤소령이겠죠. 파견 대장은 인간적이라는 말에 한결 신뢰감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이라는 사람이 나를 소개시켜 줬는데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윤소령이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소령은 바로 그라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네요. 불배한 자식을 둬서 죄송합니다. 자식놈과 얘기해 보셨다면 알겠지만 천성이 착한 놈입니다.
나의 자식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 보네요. 의자에 앉으면 내가 말했다. 어젯밤은 마침 제가 부대에서 수식할 일이 있어. 장시간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봤지요. 똑똑한 젊은이더군요. 그러면 그 친구는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자식이 되겠죠. 그 친구는 나의 자식이 되네요. 요즘 제 딴에는 뭐 조류와 환경 오염 실태를 연구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나 하는데요. 아, 나의 자식은요, 조류 환경 오염 실태를 연구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제분은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텐데도 무모한 행동을 했군요. 어머, 그런데 군 통제 출입 지역을 함부로 들어갔네요. 일이 커졌네요. 설령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사전에 부대 양해나 협조부터 요청해야 하죠. 그러면서 중량이 됐습니다. 윤소령은 단번병원 불러서 김범국 군을 데려오라고 말했죠.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 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병국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 일으킨 나의 자식이겠네요. 그러면 그 친구는 바로 병국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요, 얼굴이 어떻대요? 떼국물이 찌찌찌찌 앉은 깨지지한 그의 물고는 중병 환자 같았대요. 자, 그러면 병국의 얼굴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뭔가 깨지지 해가지고 중병 환자 같으니까 살이 빠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떼국물이 깨지지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점퍼와 검정 바지도 펄투성해서 하수도 공사를 한 것 같았대요. 자, 이렇게 점퍼와 그 다음에 검은 바지를 입었는데 그게 뭐예요? 꾀제지제, 꾀제지제, 꾀제지제. 얼굴은 꾀제제제 하고 요거는 하수도 공사를 한 것처럼 좀 굉장히 더러운 모양이겠네요. 그리고 움푹 꺼진 동태눈, 눈은 또 움푹 꺼져 있대요. 나를 쳐다보았대요. 자, 이런 식으로 마치 눈에 보이듯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한 거를 묘사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내면 묘사인가요? 아니요. 외적인 묘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외양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아. 이 녀석은 바로 누구일까요? 병국을 의미하겠죠. 너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놈이냐. 통금 시간에 허가증 없이 해안 일대 못 다니는 줄 뻔히 하면서 내가 노기를 띠고 아들에게 소리쳤죠. 본인은 아니었어요. 4월 사이 동진과 하고 삼각주에서 갑자기 새들이 집단으로 죽게 그 이유를 알아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국이라는 친구는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조류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병국이가 머리를 떨고 왔다. 그래도 변명은 고정하십시오. 자제분 의도나 진심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눈앞에서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니까 윤서령 입장에서는 좀 말리고 싶었겠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은 간밤에 쓴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고 각서 한 장을 썼다. 내가 그 각서에 연대 보증을 섬으로써 우리 부자가 파견대의 정문에 나오기까지는 정오가 가까운 무렵이었대요. 부대에서 나올 때 집으로 찾아왔던 중이가 병국이 사물을 인계했다고 했습니다. 닥털 침낭과 등상 배낭, 2인용 천마, 그리고 걸레조각처럼 늘어진 바다오리와 꼬마 물때때 시신이 각각 10구씩이었대요. 죽은 새는 뭐라게? 움푸리 쪽으로 걸으면 내가 물었대요. 해부를 해서 사인을 캐보려고요. 배수 타실까? 글쎄요. 에휴, 너도 시장할 테니 아바이 집으로 가서 점심욕이나 하자. 자, 여기에서 보니까 너는 바로 무엇일까요? 나의 자식인 병국을 의미하겠죠. 나는 움풀이 정마담을 만나 이삿돈을 받아오려던 아내 말을 떠올렸다. 병국은 식사 따위에 관심이 없어 보였대요. 오직 죽은 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겠죠. 아버지,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니? 갑자기 떼죽음 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전에도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물 탓이야. 이제 동진강 강물이 아니고 동물이야. 조만간 이곳에서 새떼가 자취를 감추고 말 게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까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였어요. 나는 병국의 일에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둘이 그래도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는 거 보니까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무관심했으면 뭐 찾아갈 일도 없었겠죠. 군대에. 병국은 윤수령의 입장을 동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병국은 동정하는 거는 아니죠. 지금 본인이 거기 뭐죠? 넘지 말아야 할 군사선언, 경계선을 넘어 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윤서령 앞에서 고개를 떨구면서 자기는 새 연구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동정한 건 아니죠. 그쵸? 나는 윤서령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낀다고요? 아니요. 지금 제 자식일 때문에 지금 거기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면서 뭐예요? 각서까지 쓰고 나왔는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병국은 새들의 떼죽음에 의혹을 품고 있다. 네. 이거는 맞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보면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떼죽음 나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그림까지 그려서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쵸? 2번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A 부분 그림까지 그려드렸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표시를 했어요. 보시면요. 1번 기역 같은 경우는 제가 세모를 쳤고요. 이거는 소령을 의미하고요. 니은은 동그라미 병국이, 디귿은 동그라미 병국이, 리을도 동그라미 병국이 쳤죠. 그러면 아닌 것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의외로 덤덤하게 문제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래는 소설은 소설하고 고전소설을 함께 해야 되는데요. 제가 또 오후에 또 수업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계속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번에도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